안녕하세요. 저기 자유대학 쪽 시위에 나왔습니다. 예. 지금 조금 늦게 킨 이유가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애국자 여사님들이 계셨는데, 폴리더. 안녕하세요. 예. 지금 오늘 갑자기 여기저기 민원이 많습니다. 예. 여기 제가 알고 있는 그 부정선거 2020년도부터 하셨던 여사님하고 그 이제 친구분들이 저보고 왜 이렇게 전환길 강사님을 욕을 하냐, 그렇게 돈 많이 낸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러면서 이제 막 저기를 하고 계세요. 예. 세상에. 예. 네, 맞습니다. 전환길 강사님이 돈 많이 내신 거 맞고요. 어제 그 토론하는 거 보고서 이분이 이제 부정선거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고 있구나,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자유혁신. 여기 송파구 또 활동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예, 요즘 우리 우파 내에서는 여자분들이 이제 그 주로 북을 많이 치시는 것 같아요. 재용호 안녕하세요. 예, 리노니 안녕하세요. 스카이니 안녕하세요. 요즘 오늘 날씨 진짜 좋네. 날씨 진짜 대박입니다 오늘. 해병대 이빨도 모이고요. 부정선거 사형입니다. 부정선거는 다른 거 없이 가담자 전원 사형입니다. 가담자 파이팅입니다. 자리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늦게 와가지고. 이런 자리가 다 찼군요. 이런.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네. 자리가 다 찼군요. 여기서 좀 다음 차례로 작년 안녕하세요. 이곳에서는 자유대학 전국 대학생연합 탄핵반대 시국선언이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이곳에서 자유대학 대표 연세대학교 박준영 군이 3.1 자유선언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20살로 대학교에 입학하는 염다희 양이 선언문 낭독을 함께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선언문 1919년 3월 1일 우리의 선조들은 외세의 억압에 맞서 침묵을 거부하고 자주 독립국임을 선언하며 우리 민족의 존엄을 전 세계에 알렸다. 107년이 지난 오늘 3.1절을 맞이하여 우리는 그 정신을 이어받아
선열들이 외쳤던 자유의 뜻을 계승하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이치를 명백히 하는 바이다. 우리는 현재 다음과 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다. 삼권 분립은 허울만 남고 말았으며 모든 자유는 위축되고 우리의 권리는 철저히 억압당하고 있다. 우리 국민은 언론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종교의 자유, 기업활동의 자유, 사유재산권의 보장마저도 박탈당하고 있다. 공정해야 될 언론은 이미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해 거짓되고 왜곡된 정보에 노출될 위기에 있다. 죄 지은 자를 처벌을커녕 그 죄를 밝히는 재판조차도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힘을 더해주고 있어 사법의 정의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지게 한다. 여기에 더하여 민주주의 이념에서 가장 기본적인 공리인 선거권은 권력을 가진 자들에 의해 농단되어 부정선거의 방식으로 수많은 의혹을 남기고 있는데도 일체의 어떤 검증조차 허락되지 않으며 오히려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구속해 입을 다물게 하는 데만 급급하니 국민의 주권과 이 나라의 정의는 대체 어디로 가는가? 또한 현 정권 아래 체결되는 정책은 중국 공산당과 이북의 괴뢰 정부에 완전히 예속되어 또 다른 식민지 시대를 맞는 것과 같은 동일한 비극을 초래하였고 그로 인한 모든 피해는 오로지 국민의 몫이 되었다. 국민의 뜻에 반하고 국민의 행복과 이익은 뒤로하며 오히려 우리 국가를 탈취하려고 드는 그런 자들에게 주권을 넘기면서 국민의 권리는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 그 결과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급격히 멀어지고 있으므로 전국의 우리 대학생들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학업을 뒤로 하고서라도 무너지는 국가를 지켜야 할 크나큰 책임을 느끼며 이 거리에 나서서 자유를 부르짖는다. 그리고 우리의 후배들과 그 다음 세대를 잇는 아이들까지 자유대한민국의 가치를 떳떳하게 외칠 수 있도록 그 자치를 물려주고자 한다. 이것이 우리의 숙제이자 우리 조국을 지키기 위한 태도이다. 그 가치를 이어받아 다음과 같은 원칙을 분명히 선언한다. 하나, 우리는 대한민국의 자유 헌정 질서를 수호한다. 대한민국의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서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의 완전한 분리를 통해 권력의 균형과 견제가 작동해야 한다. 하나, 우리는 선거의 투명성을 명명백백히 밝히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선거 관리와 개표, 검증의 전 과정은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하며 어떠한 의혹도 없어야 한다. 하나, 표현의 자유 제한에 강력히 반대한다. 표현의 자유를 국가 이익이라는 거짓된 명분으로 집권층의 이익을 위해 제한하고 필수적인 비판과 사실 보도를 억압하는 것에 다독이 반대한다. 우리는 지금 번영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 것인가 아니면 자유를 잃은 통제와 궁핍의 길로 나아갈 것인가의 기로에 서 있다. 이에 우리는 헌법적 가치에 어긋나는 행위라면 누구이든 비판하며 자유와 법치를 지키기 위해 거짓과 왜곡을 경계하고 사실과 헌법의 기준 위에서 끝까지 침묵하지 않고 우리의 목소리를 낼 것을 다짐한다.
자유는 오로지 용기 내어 행동하는 자들만이 지킬 수 있으니 이제 전국의 청년들에게 우리가 살아갈 국가를 위하여 자유를 외치며 함께 나아가주길 이 자리에 서서 호소하는 바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이 나라를 살아갈 대학생으로서 우리 세대의 이름으로 자유를 수호하고 그 책임을 회피하지 않을 것을 선언한다. 자유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이여, 앞으로 나아가 자랑스러운 대안을 지키자.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나라의 운명을 슬퍼하며 2026년 2월 28일 자유를 사랑하는 대학생 일동. 와! 와! 네, 끝 순서부터 내려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이팅! 뒤에 있는 대학생 회원들이 나갈 때 용기 낸 학생들에게 또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네, 이 선언문은 자유대학 학생들과 애국 시민들의 자유대한민국 수호의 의지를 결연하게 보여주는 선언문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동의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자유대학 전국 대학생 회원의 연사를 모셔볼까 합니다. 그 전에 여러분께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이런 대형 집회에서 무대를 서는 것이 거의 처음이기 때문에 긴장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제가 대학생 회원 땡땡땡 하면 여러분께서 화이팅으로 크게 환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습 없이 바로 한번 가봐도 괜찮을까요? 네, 대학생 회원 서태은 화이팅! 뜨거운 박수로 맞아 주십시오. 연사 시작 전 구호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윤 오케이! 오케이! 윤 오케이! 오케이!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 안녕하십니까 애국 시민 여러분들, 20살 서태현이라고 합니다. 와! 제가 이 자리에서 외치고 싶은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무죄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속기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법원은 계엄은 내란이 아니지만 국회에 군대를 보내는 것은 내란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12.3 계엄 당시에는 군과 경찰의 국회 출입을 막는 금지 조항이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탄핵 이후에 계엄법을 고친 겁니다. 그리고 국회의장, 여당, 야당의 당대표를 체포, 구금하려고 했으며 국회의 토론과 의결을 방해해서 국회가 상당 기간 그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했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 판단의 주요한 근거들은 무엇일까요? 바로 원본이 없는 홍장원의 메모지와 일관성이 부족해 신뢰하기 힘든 곽종근의 증언입니다. 실물이 없는 것이 부활하고 증언은 계속 바뀌는데 이것들이 증거가 됐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당당하게 피하시지 않으시고 불의에 저항하시며 재판을 받고 계십니다. 그에 비해 지금 이재명씨 뭐하고 계십니까? 법대로 하자 제발. 대통령도 죄를 지으면 감옥을 가자. 본인 입으로 하신 말들 아닌가요?
근데 지금 무엇이 두려워서 재판을 받지 않고 대법관 증언과 사실상 사심죄라고 불리는 재판소원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킬 수는 없습니다. 제발 본인의 말처럼 법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제가 지금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많이 두렵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청년들이 깨닫고 일어선다면 절대 반국가 세력에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윤석열 대통령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대로 깨어난 많은 학생들과 청년들이 반국가 세력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 노는 것과 자기개발까지 포기하면서 거리로 나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계몽령 덕분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아직도 고민하고 있는 분께 한마디 묻겠습니다. 수능 끝나고 한참 놀아도 다를 것 없는 지금 이 시기에 저는 노는 걸 포기하면서 저희 사랑하는 자유대안을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왜냐면 나라가 멀쩡해야 나와 내 가족들이 이 땅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하면서 외면하는 순서만 조금 밀릴 뿐 결국 차례는 다가옵니다. 그때 후회하면 늦습니다. 저는 그게 싫어서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무리 구호 한 번만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제가 이재명을 하면 재판하라만 해주시면 됩니다. 총 4번 하겠습니다. 이재명을! 재판하라! 이재명을! 재판하라! 이재명을! 재판하라! 이재명을! 재판하라! 감사합니다. 즐거운 연사 보내준 20살 서태웅 군에게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름이 만화 주인공이에요. 예, 서태웅입니다. 서태웅. 예. 다음으로 아직 한 명이 남아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대학생 회원 땡땡땡 하면은 아까 잘해주셨는데 조금 더 큰 목소리로 환영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대학생 회원 심재린 화이팅! 뜨거운 박수로 모셔주십시오. 이 자리에 와주신 애국 시민 여러분, 그리고 하구 여러분,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이것이 우리 헌법의 선언이며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가장 근본적인 약속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특정 인물이나 정파를 비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다만 묻고자 합니다. 권력은 국민의 위임 위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권력은 헌법의 한계를 넘어설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민주공화국은 선의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제도와 절차, 그리고 견제와 균형 위에 유지되는 것입니다. 만약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된다면, 견제 기능이 약화된다면, 사업의 독립성이 의심받는다면 국민의 신뢰는 추락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절차는 형식이 아니라 실질로 지켜지고 있습니까? 공적 판단은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법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까? 아니요.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절대 침묵할 수 없습니다.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이라는 민족적 역사의 비극 앞에서 수많은 독립투사와 순국 선열이 지켜낸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헌정 질서, 그 질서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가 반드시 계승하고 수호해야 할 역사적 책무입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에 짙게 들이운 이재명 정권 아래 입법, 사법,
행정의 독재는 삼권 분립의 뿌리를 흔들며 나라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하지만 이물질로 오염된 코로나 백신을 국민에게 강제 접종시켰습니다. 맞습니다. 세계화를 명목 삼아 형법 개정을 통해 중국인의 인권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또 국민 주권을 모조리 들여밟은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4월 1일 본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재명 공소취소 소모임이 생겨났습니다. 우리는 잊지 않았습니다. 대장동 성담FC 재판, 공직선거법 위반, 대북 송금 사건, 위증 교사 사건, 이 모든 재판은 중지되었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제11조의 원칙은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하며 어떠한 권력자도 법 위에 설 수는 없습니다. 대학은 사유와 비판이 살아있는 공간입니다. 지성은 시대의 문제 앞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는 동원된 집단이 아닙니다. 감정에 휩쓸린 무리도 아닙니다. 충분한 토론과 숙고 끝에 스스로 판단한 국민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중요한 오늘의 정책과 결정이 내일의 우리의 삶을 규정하게 될 세대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요구합니다. 첫째, 모든 권력 행사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 사법과 행정은 정치적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켜야 합니다. 셋째, 국민적 의혹과 우려에 대해 성실하고 책임있는 설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넷째, 권력의 정당성은 오직 국민의 신뢰 위에서만 성립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갈등을 원하지 않습니다. 분열을 조장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민주공화국의 기본 원칙이 흔들림 없이 지켜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대한민국의 모습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헌법 앞에서 그리고 국민 앞에서 우리는 국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을 엄숙히 천명합니다. 똑부러지는 연사 보여준 심재린 양에게 한 번 더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끝났네요. 엄청나네요. 오늘 많은 연사들이 말을 진짜 잘합니다. 진짜 말을 잘하네요. 다음 차례로는 우리나라 미래가 밝습니다. 자유대학의 집회에서 항상 새로운 얼굴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또 새로 용기 내주셔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심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유대학이 어떤 활동을 지난 1년간 해왔는지, 무엇을 추구하는지,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담긴 자유대학의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고 오시겠습니다. 저기를 보여주는 모양이군요. 지금 뭔가 준비한 영상이 있는 모양이죠. 이번 6.3대선은 공정하고 투명하지 못했습니다. 사전투표에서는 중복투표, 투표지 무단 유출, 100% 초과 투표율 등 조작 정황이 속출했습니다. 또한 기표된 투표용지가 배부되거나 중국인이 투표했다는 인증까지 올라왔습니다. 개표 과정에서도 이재명 후보표만 3,000장이 연속으로 개수되거나 접힌 자국이 없는 투표지가 무더기로 발견되었습니다. 이 모든 정황은 이번 선거가 조작되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약간 단순한 방향이 좀 실수가 안 좋게 나가는데 민주주의에 대한 자유대학이 준비한 심각한 과제는 굉장히 반영입니다. 좋거든요. 그런데 이 주파수 문제입니다. 예. 아, 화면 맨 앞에 48.8%를 득표하면서 아, 그런가요? 이재명 후보가 이재명 당선인이 대한민국 21대 저거 못 대통령에 봤어요. 당선됐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국민의 선택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승복을 선언했습니다. 국민의 선택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당선되신 이재명 후보님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2025년 6월 4일 대통령 이재명 헌법을 준수하고 백현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성남FC 제3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대통령이 쌍방울 그룹의 대장동 사건 관련 선거무로 판단했습니다. He's fake president. He's fake president. He's fake president. He's fake president. 와, 잘 만들었네. 우리는 선언한다. 첫째, 우리는 6.3 대선 결과에 불복한다. 조작된 표와 외세의 개입으로 탄생한 권력을 우리는 결코 인정할 수 없다. 대선 결과는 부정선거의 산물일 뿐이다. 우리는 그에게 대통령이라는 호칭조차 허락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둘째, 우리는 선거인단 명부의 전면 공개를 요구한다. 선관위는 지난 탄핵정부 이후 지속적으로 명부 공개를 거부해왔다. 선관위의 계속된 거부는 자신들의 선거 운영이 떳떳하지 못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과 다름없다. 유권자 명부를 숨기는 선거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조작을 감추기 위한 희망극이다. 제 친구 나왔네요. 저가 나왔습니다. 예. 이 영상은 저도 아는 영상인데 제 친구하고 제가 동시에 나온 영상이에요. 셋째, 우리는 침묵하지 않는다. 헌법을 수호하고 자유와 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국민 저항 운동을 이어갈 것이다. 전국 곳곳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드높이며 행진하고 우리의 존재와 결기를 분명히 보여줄 것이다. 잘 살아 올 국민 여러분, 6.3대선은 전면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나무님 안녕하세요. 자유파 정리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육사님. 우리는 이 거대한 조작극을 반드시 끝장내야만 합니다. 당선 무효를 이끌어내고 부정한 권력인 이재명과 민주당을 역사 앞에 세웁시다. 자유를 위해 수없이 많은 생명이 피와 땀을 흘려 지금의 대한민국이 만들어졌습니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승리하지 못합니다. 국민이 포기하지 않는 한 자유 대한민국은 반드시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끝까지 맞서 싸워야 합니다. 포기하지 맙시다. 물러서지 맙시다. 자유와 진실을 위해, 우리의 대한을 위해 함께 전진합시다. 자유 대한민국 만세. 와! 잘 만들었네요. 예, 자유대한민국 만세입니다. 강국과 세력 적결. 가짜 새끼들하고 부정선거하는 새끼들 싹 다 사형입니다. 사형. 저한테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한테 작두를 하나 주십시오. 네, 나라가 정상화 된 다음에 작두를 하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어의 힘은 단순히 의미를 전달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 힘은 진실을 드러냅니다. 이제 5인 중 윤호중 처음 알았네요. 그런데 지금 진실은 침묵 속에 묻혀 있습니다. 이 나라는
잘못되었습니다. 한때 우리는 자유롭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말하기를 망설입니다. 검열은 우리의 생각을 가두고 공포는 우리의 입을 막았습니다. 对于韩国极右势力炮制涉华谎言、举行反华示威，这不仅损害中韩友好，也损害韩国的国家形象。 집회 참가자 여러분, 한국은 경찰서 조비과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덕 홍기를 찍는 행위를 윤리적을 넘어서는 욕설과 폭력이 난무하는 혐오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서는 명백한 범죄,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 장치를 속히 마련하고 우성 홍기를 훼손한 3명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책임은 정부에 있지만 그 정부를 만든 건 우리였습니다. 우리는 방간의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신념은 총알로 뚫리지 않습니다. 진실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침묵의 시대가 끝나면 내일은 새로운 세상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만드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영웅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3.1 운동을 했던 사람들,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 피를 흘린 사람들, 부정선거에 분노해서 혁명을 일으켰던 학생들, 그들은 처음부터 초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평범한 국민이었습니다. 그러나 불의 앞에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초인이 되었듯 이제는 우리가 그들처럼 초인이 되어야 합니다. 박소영님 안녕하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초인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이 정부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가 국민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백마탄 초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초인입니다. 불의에 저항하십시오. 와! 영상 확실히 잘 만듭니다. 네. 사람들 들어오니까 보셨듯이 자유대학은 미디어, SNS와 같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에서 잘 싸우는 방법을 위해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집회도 중요하지만 악법 반대도 항상 중요하고 여론전도 중요하고 윤석열 대통령 재판 응원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애국 시민들이 지난 1년간 계속 싸워주신 덕분에 한 사람 한 사람 더 눈을 많이 뜰 수 있게 된 것 같아 기분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마음이 너무 든든합니다. 영상 잘 만들었네요. 그러게요. 영상을 너무 잘 만들었습니다. 저도 긴 나오고요. 싸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체력 완배 잘 하셔서 우리 지치지 말고 싸웁시다. 이깁시다. 다음 순서로 자유대학의 연사를 준비했습니다. 설명보다 소개를 바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유대학의 제주대학교 이노림 양입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화이팅! 화이팅 외치기로 하지 않았나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유대학 이노림입니다.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을 재판하라! 이재명을 재판하라! 1년 전 다수당의 폭정 그리고 국가의 위기 사태에 침묵할 수 없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기업령이 선포되고 이에 침묵할 수 없었던 청년
그 중에서도 대학생들은 이 자리에서 시국선언을 선포했습니다. 대학생들이 일어나면 내가 살아갈 나라의 무너짐에 침묵하지 않겠다는 외침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다시 내가 사랑하는 나라를 지키겠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 곳으로 뭉쳐 싸워야 합니다. 청년들의 외침은 지난 1년 동안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최고입니다. 대한민국의 70여 년의 역사 속 청년들은 계속해서 불의에 맞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100년도 더 전인 1919년의 3.1운동입니다. 3.1운동의 가장 큰 의의는 불의에 저항했던 대한 사람의 외침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무기를 들지 않았고 권력의 움직임도 아니었습니다. 나라를 사랑했던 자들이 자유를 향해 태극기를 들고 예상되는 어려움들을 무릅쓰고 거리로 나와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1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닌 나라를 사랑해서 그 마음 하나로 태극기를 들고 나와 이 거리에서 외칩니다. 1년 전에는 쓰러져가는 나라에 대한 안타까움이었으나 지금 이 자리에서는 우리의 대한민국을 회복할 방법을 외치고 있습니다.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있고 약 2주가 지나는 동안 우리의 자유를 뺏으려는 시도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나의 이득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의와 공정을 외치고 우리의 자유를 빼앗는 자들에 대해서 정의롭고 공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민주화를 가장 외쳤던 자들이 지금 가장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짓밟고 있습니다. 인권을 외쳤던 자들이 인권을 가장 짓밟고 있습니다. 그들이 진정 민주를 바랬다면 거리에서 나와 있는 자들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민주화의 본격적인 시작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회복은 이재명의 재판 속계입니다. 이재명의 재판 속계는 모두가 공정하다는, 모두가 같은 인권을 가졌다는 참고인권 그리고 헌법을 실현하는 것이며 그들이 계속해서 지키겠다고 말했던 민주화를 확실하게 실천하는 것입니다. 대통령도 잘못을 지었으면 재판을 받아야 된다. 그것이 2017년에 이재명의 말이었고 직무 중이더라도 죄가 있으면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지난 19일 재판의 내용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권력의 제일 끝에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하겠다는 자들이 가장 그 말을 지켜야 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그들이 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재명의 재판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권력이 무서워서 그리고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한다면 이 나라를 독재에 내어주는 것이 이 나라를 독재에 내어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계엄이 내란이라고 말하고 독재를 위한 시도였다고 하면 자신의 재판을 미루고 자신의 재판을 막기 위해 수많은 법을 제정 시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독재입니다. 자신의 이득을 위해 법 뒤에 숨고 거리에서 국민들의 외치는 목소리를 짓밟는 것이 바로 그들이 내란을 일으키고 민주화를 부서뜨리는 시도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찾아 외쳤던 그때의 정신을 이어받아 우리는 오늘도 이 자리에서 우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또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를 지키기 위해 자유대한민국 독립만세를 외치고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고자 외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구호 외치고 내려가겠습니다. 제가 자유대한민국 만세하면 갖고 계신 태극기 피켓을 높게 들고 같이 외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유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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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화이팅! 뜨거운 연사 보여준 이누리 양에게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우 진짜 말들 잘하네요. 네. 다음 연사자로는 자유대학의 수석대변인 심재홍 군입니다. 큰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오늘도 멋지게 양복 입고 왔네요. 어우. 지난 1년 동안 나라를 위해 싸우겠노라 순수한 열의와 마음으로 뛰쳐나와서 이것저것 시행착오 참 많이 겪었습니다. 그동안 여러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많이 느낀 것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고 길거리에 지나가는 시민분들이 와, 저 사람들 뭐지? 하고 쳐다봤을 때 우리의 바람, 우리가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세상에 알리고 싶어하는 이 대한민국이 위기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렸을 때 얻을 수 있는 파급 효과 크구나. 그런데 그 파급 효과보다 훨씬 더 큰 것은 행진하고 움직이면서 더 많은 사람들, 밀집되어 있는 번화가 곳곳에 찾아가서 우리의 목소리를 알리는 것이 정주에서 집회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효과를 내는구나, 이러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진을 통해서 얻는 파급 효과보다도 압도적인 파급 효과를 이뤄내는 것, 그것이 바로 레거시 미디어에 한 줄 노출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애국 활동을 한다면서 우리의 힘과 노력이 있었다라는 것에 스스로 만족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같은 힘을 들이고 노력을 들여도 훨씬 더 큰 파급 효과를 낼 수 있는가를 고민해오면서 싸워왔던 지난 1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저희 참 많이 부족했는데 그래도 나름 잘 싸워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저희가 좀 많이 부족했다라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좀 많은 책임감과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레거시 한 줄 나오는 것이 훨씬 큰 파급 효과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저희의 깨달음이라 말씀드렸는데, 그것 때문에 저희가 되게 많은 시도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 레거시를 흔들 만한 굉장한 파급 효과가 있던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제 다 보셨습니까? 부정선거가 없다라고 주장하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수많은 증거와 실제 사례들 앞에서 그렇게 본인이 자랑하던 말솜씨가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조금 통쾌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부정선거가 없다라면서 음모론 취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마치 집에 문이 열려 있고 금고에 문이 따여 있고 금고 안에 있는 지폐가 위조 지폐로 바뀌어 있는데 또 우리 집에 걸려있던 그림, 명화가 이상하게 붓터치가 다른 것 같은데 그림 사라진 게 아니지 않느냐, 지폐, 위조 지폐 의심한다는데 오히려 금고 안에 있는 돈이 네가 말았던 돈보다 더 많이 들어있지 않느냐, 뭐가 문제냐, 뭐가 사라졌느냐, 도둑은 없었지 않느냐, 너 도둑 누가 도둑인지 규명하고 누가 도둑인지 딱 지목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는다면 수사할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맞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이 충분히 납득이 가능할 만한 사례들이 수도 없이 있는데 수사조차 못하게 한다면 그것이 어찌 말이 되는 얘기겠습니까? 어제 토론 내용은 딱 그 정도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통쾌한 어제 지난 몇 시간 동안 우리가 스쳐 지나가고 잊혀질 법한 아주 중요한 이슈가 있는 것 같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것에 대해서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라고 해서 삼심제도를 합니다. 그죠?
내가 1심을 재판을 해봤는데 이게 법리적으로 난 억울하다, 이거는 이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러면 항소를 할 수 있는 걸 2번을 더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3심 제도를 합니다. 이는 억울한 사람 10명의 진짜 범인을 보내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범죄자를 만들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무죄 추정 원칙, 그리고 법과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판결해야지만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의심된다고 나쁜 놈 다 때려잡고 억울한 사람 만드는 것보다 훨씬적 사회적 이익이 크다라는 수천 년간의 인류의 시행착오 속에서 얻은 그런 결론 때문에 나와진 제도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4심 제도를 추가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일견 억울한 사람 줄여주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누가 봐도 잘못을 많이 저질러 왔던 사람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까지 받은 사람이 재판에서 질 것 같아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찍어 누르는 거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데, 이것이 제가 혼자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국민 여러분들께서 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본인의 잘못 회피하려고 권력으로 찍어 누르는 시도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 피해는 국민 여러분들이 받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애국하겠다고 나왔는데 수도 없이 많은 공격과 방해와 음해와 질투에 우리 자유대학, 그리고 특히 저 엄청 많이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나쁜 사람들 고소가 들어오고 고소를 하려고 해도 변호사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고작 대학 갓 졸업한 청년이 감당하기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변호사비가 있는데, 이것을 2심, 3심까지 가는 것도 부담인데, 아니 1심도 시도조차 하는 것도 되게 부담인데 4심까지 하게 된다? 자, 이러한 사례들이 국민 여러분들 일상생활하면서 없으실까요? 소송 같은 거 하는 일이 일평생 없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은 나쁜 짓을 하고 살지 않아도 세상에 나쁜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민사소송은 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4심제도 바꿔놓았을 때 국민 여러분들 변호사비 부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법행정 부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 본인 한 사람의 잘못 치부 가리겠다고 나라의 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가만히 묵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또 한 가지 우리가 놓쳐선 안 되는 얘기가 법 왜곡죄입니다. 아까 4심제도 말씀드렸는데, 대법원 위에 그러면 상위기관 있어야 된다는 건데, 그 상위기관으로 헌재를 지목했습니다. 헌재는 대통령 그리고 국회 이런 둘이서 입법부와 행정부가, 재밌네요, 그죠? 자, 입법부와 행정부가 같이 합심하면 세울 수 있습니다. 지금 입법부와 행정부는 이미 한쪽 정치 성향에 굉장히 편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와중에 헌재 인원을 수십 명을 더 늘리겠다고 하고 이 임명권을 가진 쪽이 한꺼번에 임명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법부를 장악하겠다는 뜻이죠. 이런 와중에 또 법 왜곡죄라는 것까지 첨언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무엇이냐? 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서 처벌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런 사람은 법을 왜곡했기 때문에 이런 법조인을 처벌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얼핏 듣기엔 괜찮아 보입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 최근에 내란 유죄 선고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이것이 법적으로 납득이 가십니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판시했는데 국회에 경비 인력 파견을 보냈다고 그것이 국회 장악 시도라고 폭동이라고 규정하면서 억지로 판결 내렸다고 저는 느낍니다. 판시의 내용이 서로 상반되고 모순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 쪽에 있던 이런 판결
정권에 부합하는 판결이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반대로 적법한 판결이라 해도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법관들을 파면하고 처벌하겠다, 이런 협박으로 들립니다. 저만 그렇게 느낍니까, 국민 여러분? 아니요. 그것이 바로 헌법 파괴, 사법부 파괴라는 것입니다. 사법부까지 장악하게 되면 더 이상 한쪽 세력을 견제할 수단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한쪽 세력을 견제할 수단이 없을 때 우리는 그것을 독재라고 부릅니다. 맞습니다. 독재는 권력을 잡은 기간이 긴 것이 독재가 아닙니다. 권력을 견제할 수단이 없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것을 독재라고 부릅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치는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누군가가 했는데, 지금 정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지금 권력을 가진 자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성경을 읽는 이유조차 없이 촛불만 강탈해가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명분도 없고 당위도 없고 정의도 없이 불의만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법이 왜곡이 되는 그러한 명분으로 법조인들을 탄압하겠다라는 법안이 진짜로 통과가 된다면 누가 책임지고 형사재판을 하겠습니까? 내가 판결을 내리면 무슨 꼼수가 잡혀서 잡혀갈지 모르는데 법관들이 어떻게 판결을 내리겠습니까? 우리 이러한 상황 이미 보았습니다. 군인이 군 명령권을 가진 사람의 통수권을 가진 사람의 명령에 따라 명령을 이행했던 군인이 처벌받는 판례가 생기고 사례가 생기면 그 어느 군인이 대한민국을 지키겠다고 싸우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미 대한민국 군대를 무력화시키고 대한민국 군대를 바보로 만드는 선례들을 마구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제는 법관들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책임지기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마비되는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는데, 대한민국 어디까지 마비시키려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견제 수단이 모두 사라지고 혼자 독주 체제로 갈 수 있게 되었을 때 그 독재자가 매국노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최고십니다, 오십. 자, 대한민국의 상황은 국민 여러분들 보시기에 평화로워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한민국을 둘러싼 국제 정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왜? 우리가 지정학적으로 그 강대국들 틈바구니에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중국은 패권을 놓고 싸우고 있습니다. 패권을 어떻게 차지하느냐? 수도 없이 말했지만 여기 지나가시는 국민들 한 번만 들어보십시오. 미국이 패권을 쥐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군사력도 있지만 세계 해상 물류 운송로를 완벽하게 그것을 통제하고 장악하고 있고, 두 번째로 달러 패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축통화로서의 금융 패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달러의 패권의 근간이 되는 그 힘의 원천은 그들이 원유를 장악하고 페트롤 달러의 기준과 질서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석유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석유를 달러로만 결제할 수 있는 질서를 만들어낸다면 모두가 달러를 쓸 수밖에 없는 기축통화로서의 질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만약 패권을 도전하고 싶어하는 도전자 입장이라면 이 페트롤 달러의 아성을 깨부숴야 합니다. 누군가는 모두가 사용하는 원유 같은 자원을 하나 저당 잡아놓고 그걸 기반으로 달러 패권, 페트롤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로서의 패권 도전을 감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다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이유에 부합하는 모든 행위들을 지금 중국이 하고 있습니다. 바다로 나가고 싶어서 대만을 도모하고 있는데, 대만을 도모할 때 가장 걸림돌이 주한미군과 대한민국 군인입니다.
때문에 대한민국을 자꾸 이렇게 무력화시키고 친중국가로 바꿔내려오는 그러한 야욕과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지난번 며칠 전에 트럼프가 국정 연설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것이 트럼프가 미네랄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광물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제 앞으로 원유에 비빌 만큼 모든 전 세계인이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그것은 반도체이기 때문입니다. 그 반도체를 만들려면 히토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반도체가 휘발유 경유라면 히토류는 원유에 해당하는 자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했습니까? 중국이 지난 몇십 년 동안 1대1로라는 사업을 통해서 광물을 가진 나라들에게 빚을 주고 저당 잡히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1대1로 사업에 해당되는 국가들은 영락없이 빚을 지고 히토류의 채굴권과 장악력을 중국에게 헌납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도로 가고 있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이 야욕에 결단코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메시지를 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국제정세가 얼마나 복잡한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히토류를 장악하려고 시도했던 1대1로 사업, 그 사업과 연결되어 있는 국가들, 민주적인 투표가 이루어지는 국가, 헌법이 있는 나라들은 예외 없이 거의 대부분 AWEB과 관련된 선거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선거 의혹이 있는 나라가 중공의 야욕과 연관이 되어 있을 거라는 추론은 상당히 합리적인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바다로 진출하려고 하는 중국의 야욕의 최전선에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부정선거 의혹이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중국의 야욕 앞에 무기력하게 당하면 안 될 만큼 총체적인 위기 속에 대한민국은 바람 앞에 등불 그런 국제정세 한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이해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우리 정부는 서해에서 우리 영토를 침범하려 했던 중국 공산당 전투기에 대항해서 출격한 우리 우방, 우리 혈맹, 미국의 주한미군에 규탄하는 행동을 취했습니다. 이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십니까? 이게 이해가 안 돼.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정부라고 스스로 자명하고 천명하고 싶으시다면 일단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것인데, 제가 이런 말한 국제정세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행동했다면 자격이 없는 것이고, 알고서도 이렇게 했다라면 매국노가 아니겠습니까? 둘 중 어느 시나리오더라도 자격이 없으니까 내려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지난 1년 동안 이 나라에서 정부라고 있는 집단은 항상 우리 국민의 재산과 안전보다 외국인, 특히 중국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유리하게 만드는 행동을 해왔습니다. 그것이 의도하지 않았다라면 무능한 것이고, 의도했다라고 한다면은 매국노인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서 또 토허제라는 제도를 통해서 다주택자들을 억압하겠다고 합니다. 부동산을 관리하겠다는 명분으로 집이 여러 채이면 나가랍니다. 그래서 매물로 내놓으면 우리 국민 경제 상황이 그렇게 척박한데 누가 그 매물을 사가겠습니까? 중국! 대출도 다 묶어놓고 이런 식으로 가면 매물이 나온다는데 그걸 누가 사오겠습니까? 그렇죠. 대출이 가능한 외국인 투자자가 갖겠죠. 근데 대한민국의 외국인 비율을 가장 높은 나라 어딥니까? 두 번째로 높은 나라도 월남 공산국가입니다.
이것이 매국적인 행동이 아니라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몰라서 그랬다? 무능한 겁니다. 하야하십시오. 알고 그랬다? 매국노입니다. 하야하십시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매국적 행보를 보이고 있는 정부를 끌어내리지 않고서야 대한의 독립과 자유민주주의 수호라는 이 두 가지 같이 못 지켜낸다라는 그런 절박한 심정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단순히 반독재, 민주주의 수호, 좌우 대립 때문에 이렇게 매주 수천 명의 국민이, 수만 명의 국민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행진하고 집회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망국적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을 지켜내겠다고 하는 절박한 심정에서 하고 있는 얘기들인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좌우의 문제, 좌우의 대립이 아니라 국가 존속의 위기 속에서 정신 차려야 된다라는 성토인 것입니다. 맞습니다. 민족과 생존, 독립의 기로 속에서 우리는 다시 3.1 운동의 의미에 대해서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분, 3.1 운동이 왜 중요하냐? 우리 민족이 최초로 일치단결해서 왕정복고가 아닌 국민이, 민족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공화국을 세우겠다 천명한 첫 번째 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3.1운동의 시작은 3.1운동 독립선언서였고, 그 독립선언서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처음으로 국민으로서 주권을 가진 국가를 만들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힘입어 19년 김인현의 임시정부를 세우고 독립의 진짜 역사를 써내려가기 시작한 날이기 때문에 우리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건국 1948년 8월 15일 날 그 날이 완공일이라고 한다면 19년도 3월 1일은 착공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날인 것입니다. 단순히 독립운동을 한 것이 아니라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세우겠다는 의지를 처음 천명한 것이기 때문에 시공을 시작했고 완공까지 달려왔던 그 독립운동의 역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야 합니다. 그 독립운동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실수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다시 읽어보아야 합니다. 독립하겠다, 대한민국 국민이, 한국인이 주권을 가진 국가를 세우겠다라는 공통된 목표에 대해서 얘기하고 시작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뤄내는가에 대해 다양한 루트와 방법과 방식에 대한 고민이 있어왔고, 그것이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진행됐으면 좋았을 텐데 서로 자기 노선만이 진리라면서 독립운동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팀킬이 있었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독립운동에 쓰는 시간보다 서로를 저격하는데 많은 시간을 썼는지 국민 여러분들 지켜보셨어야 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고 하셨는데 역사를 진짜로 잊지 마셔야 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백척간도 위기라는 것에 공감하지 않는 애국 시민은 없습니다. 근데 왜 또 서로에게 칼을 꽂아야겠습니까?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너가 이 길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냐? 응원한다. 나는 이 길이 맞다고 생각한다. 난 이 길을 간다. 우리 같이 승리하고 자유의 함성이 외쳐지는 그날 수고했다고 악수하자 하고 그냥 가면 안 되겠습니까?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답답합니다. 역사를 잊어서 반복하는 것인지 알고도 반복하는 것인지 답답합니다. 저희는 뚝심 있게 저희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올바른 목표와 방향성으로만 가면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예! 진짜로 동의하십니까? 예!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살려내겠다. 우리가 주권을 가진 국민이니 우리의 주권이 실천되고 있는지, 선거가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해내겠다. 대한민국은 한민족의 것이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헌법질서 지켜내야 한다. 공산주의는 이 땅에서 숨쉬면 안 된다. 맞습니다. 이 원칙에 변화가 없다면, 이 원칙에 위배만 안 된다면 같이 갑시다. 뜁시다. 서로 바짓가랑이 매달려가지고 끌어내리지 말고 니 띠 가라, 나 절로 간다, 정상에서 만나자 합시다. 빨리 싸워서 이긴 다음에 정상에서 만납시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만 외국 시민이 계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광화문 어르신들도 지금 광화문에서 집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일도 3.1절 운동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만 하겠습니까? 다음 주도 하고 다음 주도 하고 다음 달도 하고 계속 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길 때까지 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우리끼리 반목은 없어야 하나로 뭉쳐서 싸워야 할 그날 뭉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목이 좀 타네요. 잠시만 물 좀 마시겠습니다. 그 3.1절 그 역사의 시작, 3.1 독립선언서에서 공약 3장이라는 파트가 마지막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읽어드리고 독립운동사를 다시 한번 묵상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싸워나가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공약 1장, 오늘 우리의 거사는 정의, 인도, 생존, 존영을 위한 민족의 요구이니 오직 자유로운 정신을 드날릴 것이요 결코 배타적 감정으로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 2장, 마지막 한 사람까지, 마지막 한 순간까지 민족의 정당한 뜻을 마음껏 드러내라. 그런 의미로 오늘날의 시대정신인 이 구호 한번 외치고 가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서의 계엄령 선포는 그 자체로 법의 판단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위기상황임을 밝히고 선거의 투명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로서 시행한 계엄령이 폭동이나 권력을 획득하여 독재로 갈 의도가 없음은 너무나도 명백하다. 따라서 계엄 자체가 내란일 수는 없다. 허술한 증거, 재판부에서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던 증언과 증거, 그것을 명분으로 탄핵 소추된 대통령은 탄핵이 부당하다고 우리는 천명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대한민국 대통령은 아직까지 윤석열 대통령이어야 한다. 마지막 한 사람, 마지막 한 순간까지 민족의 정당한 뜻을 당당하게 드러내라. 마지막 한 사람까지 정당한 뜻을 마음껏 드러낼 마음의 준비 되셨습니까?
사실 이것은 굉장한 도박수입니다. 이것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분위기와 정권과 법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굉장한 위험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외쳐야만 하기 때문에 외쳤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 땅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라고 한다면 이것 가지고 제가 잡혀갈 일은 없어야 합니다. 만에 하나 제가 이것 가지고 잡혀가게 된다면 그것이 대한민국 종말이라는 것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도 외치는 것에 주저함 없이 두려움 없이 외치십시오. 여러분들이 잡혀가는 것이 역사의 증거로서 깨어나지 못한 국민들이 깨어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공약 3장을 다시 외치겠습니다. 모든 행동은 가장 질서를 존중하여 우리의 주장과 태도를 떳떳하고 정당하게 하라. 우리는 폭력을 선동해서 피해자를 만들고 그 피해자를 가지고 선동해서 국가를 뒤집어 엎으려 했던 지난 대한민국 헌정사 속 좌익 세력과 다릅니다. 우리는 양심과 원칙, 정의의 편에 서서 싸우고 있다라는 긍지와 자신감으로, 정의의 편은 언젠가는 승리한다라는 자신감으로 싸워나갈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떳떳하고 정당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하여 1919년 김인현에 우리 선조들이 남겨놓으신 이 원칙 아래에서 우리 후손들은 싸워내면서 반드시 선조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세대가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부끄럽지 않은 세대가 될 각오가 되어 있으십니까? 우리가 오늘 승리하는 역사를 선회하지만이 우리 후손들에게도 떳떳하고 당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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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자! 이기자! 우리 대한민국 이 자랑스러운 이름이 영원히 자유로운 이름이 될 때까지 싸웁시다. 감사합니다. 역사적인 연사를 보여준 심재홍 군에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